안녕하세요. 천고고인 니캉네캉입니다. 지난 28일 밤 월드컵 가나와의 경기 잘 보셨죠? 16강 진출의 분수령이라고 하는 가나와의 경기에서 비가 오는데도 스포터즈들이 열심히 12번째 선수로 응원했습니다만 아깝게도 2대3으로 패 많이 아쉽네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월드컵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1954년 스위스 월드컵을 시작으로 58년 다음 대회는 축구협회가 까먹고 신청도 안 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요. 또 1966년 잉글랜드 대회는 북한이 너무 잘해서 혹시 북한이 질까봐 두려워 신청조차 안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 모르거나 기억 속에 사라져가는 월드컵의 역사와 해프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카타르에는 월드컵이 한창 열리고 있는데요. 월드컵은 1930년 우루과이에서 제1회 월드컵이 개최된 이래로 4년마다 개최되어 이번 카타르 대회가 22회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구는 1863년 영국에서 시작되어 영국이 축구의 종주국이라 하죠. 우리나라도 이번 카타르 대회를 계기로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업적을 달성했는데요. 대한민국 월드컵 진출의 시작과 현재 월드컵 단골 손님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 1954년 스위스 월드컵. 이때는 한국전쟁이 끝난 지 얼마도 채 되지 않은 급조된 한국 대표팀이었기 때문에 월드컵이 열리기 직전에 개최지 스위스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어렵게 출전했는데도 하필 첫 상대부터 당대 최강이라고 불리던 푸스카스의 헝가리였고요. 헝가리에 결국 9대0으로 완패를 당했고 이어서 터키전에도 7대0으로 완패를 당했답니다. 한국은 그래도 후보 선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투혼을 보여주고 세계인들에게 감명을 주었답니다. 성적은 2패로 실점은 16점, 승점은 0이었죠. 참 비참하죠. 다음 대회가 58년 스웨덴 대회였는데요. 우리나라 축구협회에서는 월드컵 신청하는 걸 까먹어 신청조차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네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경기 중에 월드컵 개최 사실을 알았다고 하네요. 정말 기가 막힐 일이죠. 아무리 당시 정보에 어두웠다고 하지만 축구협회는 뭘 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또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도 아무런 이유 없이 기권을 했다는데요. 아마 이때는 아시아 최강이라는 북한에게 지는 걸 상상하기가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당시만 해도 북한과 대립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게 밀리는 것이 자존심이 심하게 상했기 때문이겠죠. 이때만 해도 북한은 예선 성적 29승 1패 이 정도 기록을 달성할 정도로 실력이 정말 대단했고요. 당시 북한도 16강전에서 이탈리아를 탈락시키고 아시아 최초로 8강에 오르는 월드컵 역사를 새로 쓸 정도였답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의 축구팀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축구단 이름이 재밌는데요. 당시 중앙정보부 구호가 엄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런 말을 따와서 아마 축구단 이름을 양지축구단이라고 했답니다. 당시에는 이회택, 김정남, 이세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름만 들어도 잘 알죠. 이런 스타 선수들이 많았고요. 북한에 이렇게 뒤지다가 70년대 후반에는 대등하게 실력이 업되었고요.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팀을 이기게 되는데요. 사실 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다고 하죠. 1965년 1인당 국민소득은 북한이 162달러인데 비해 남한은 105달러였고요. 이걸 보니 아마 축구도 그 나라의 경제력과 비례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 후로도 계속 70년도, 74년도, 78년도, 82년도 스페인 대회에도 도전했으나 호주나 중동 벽에 막혀 못 나가게 되다가 1986년 32년 만에 드디어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당시 멕시코 대회가 아직도 생생한데요.
일본과의 예선전에서 2승을 거두고 32년 만에 월드컵을 나서게 된 대한민국은 첫 경기부터 마라도나가 있는 아르헨티나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도 우리나라의 전 국민이 가게 문을 닫고 월드컵을 시청할 정도 대단했답니다. 0대3으로 끌려가던 한 73분인가 박창선 선수,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셨죠. 박창선이 득점을 기록하면서 한국 월드컵 역사상 첫 골의 주인공이 되었답니다. 그 뒤 불가리아전에서는 1대1 무승부를 따내고 사상 첫 승점도 따내게 되죠. 이때 허정무 선수가 마라도나의 전담 마크맨이었는데요. 허정무 선수가 마라도나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모습을 보고 태권 축구라는 말이 한때 유행하기도 했죠. 바로 이 장면입니다. 마지막 경기인 이탈리아전에서도 채수노와 허정무가 골을 넣었고요. 결국 2대3으로 석패하긴 했으나 그래도 한국 축구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죠. 당시에는 득점이 4점, 실점이 7점밖에 안 되었다네요. 다음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입니다. 아시아 예선 9승 2무라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월드컵에 나서게 된 대한민국 대표팀은 자만을 조금 했는지 허무하게 3패를 기록하며 탈락했는데요. 물론 벨기에나 스페인, 우루과이와 한 조에 편성돼 있어 난관이 예상되긴 했으나 제대로 대비를 해서 갔더라면 훨씬 더 나은 활약을 펼쳤을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1994년 미국 월드컵입니다. 비록 16강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대회였죠. 당시에 홍명보, 서정원, 황선홍이 주축이 되었고 첫 경기부터 강호 스페인을 상대로 극적인 무승부를 만들어내더니 2차전 볼리비아전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2점째를 쌓았죠. 3차전 독일과의 대결에서는 독일의 유명한 선수 클린스만에게 2골을 내주는 등 전반에만 0대3으로 스코어가 나왔으나 후반에 황선홍과 홍명보가 득점을 올리며 독일의 간담을 서늘하게도 했답니다. 다음 1998년 프랑스 월드컵입니다. 이때는 2002 한일 월드컵 개최에 성공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1998년 월드컵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했잖아요. 그러나 차범근 감독이 지휘한 대표팀은 첫 경기부터 꼬이기 시작했죠. 당시 하석주 선수가 프리킥을 선제골로 넣어 온 국민이 열광했는데요. 그 후 1분 만에 퇴장을 당해 경기가 바로 기울어졌고 결국 1대3으로 패배한 것이죠. 2차전 네덜란드에게도 5대0으로 패배를 당하고 동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죠. 3차전에서 무승부를 따내긴 했지만 이미 팬들이 받은 상처는 너무도 컸다고 할 수 있죠. 다음 아직도 생생한 2002 한일 월드컵입니다. 단독 개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첫 월드컵이죠. 그래서 한국은 명장 거스 히딩크 감독을 데려오고요. 대표팀 합숙훈련을 진행하는 등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개최국으로서 엄청난 준비를 했죠. 그런데 거스 히딩크 감독이라면 연상되는 문구들이 있죠. 연습 경기에서 프랑스, 체코 등에게 계속 5대0으로 게임을 지는 걸 보고 5대빵 감독이란 안 좋은 별명도 붙었고요. 본선 경기에서는 4강에 올라가기까지 난 아직도 배가 고프다 하는 유명한 일화도 있죠. 1차전에서 폴란드를 2대0으로 잡으며 결국 한국 월드컵 사상 첫 승을 따냈고요. 미국전에서는 1대1 무승부, 포르투갈전에서는 박지성의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두고 무려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죠. 당시 조별리그 성적은 2승 1무, 득점 4점에 실점이 1점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16강에서는 이탈리아를 만났고 당시 이탈리아 선수 비에리에게 선제골을 내주며 패색이 짙었으나 88분쯤 설기현의 동점골이 터졌고요. 연장전에서 안정환의 아름다운 골든골이 나오면서 8강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이상한 카드 세션이 나왔죠. 바로 이 장면인데요. 어게인 1966. 이것은 1966년 북한이 16강전에서 이탈리아를 꺾고 8강에 올라간 사실을 상기시키는 거랍니다. 이어서 스페인과의 8강 대결에서는 정규 시간 내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이훈재가 킥을 막아내면서 승부차기 끝에 4강 신화를 쓰게 되었답니다. 당시 이훈재 골키퍼가 상대편 선수가 멈칫하는 슛을 막아내고 마지막 키커로 나선 홍명보 선수가 성공하여 4강을 확정지은 모습 지금도 선하지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어 4강 독일전에서는 0대1 석패, 3, 4위전에서도 터키에게 2대3 패배를 당했지만 이 당시 한국의 모든 경기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주었던 한편의 드라마였죠. 그 결과로 히딩크 감독은 한국명 희동구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명예 국민증까지 발급해주는 등 정말 월드컵이라면 잊을 수 없는 게 바로 한일 월드컵과 히딩크 감독이 연상되죠. 다음 2006년 독일 월드컵입니다. 2002년에 너무 잘해버렸어 2006년 월드컵을 준비하는 대표팀은 부담이 컸을 것이죠. 1차전 비교적 약체로 꼽히던 토고에게 선제골을 내준 한국은 이천수의 프리킥 동점골과 안정환의 결승골로 2대1 승리는 따냈는데요. 2차전에서는 앙리가 버티고 있는 프랑스와 붙게 되었는데 우리의 히어로 박지성이 일명 다리찢기를 장렬시키며 결국 1대1 무승부를 따내게 되죠. 마지막 스위스전에서는 옵사이드 판정 논란에 휘말리면서도 0대2로 패배하게 되고 나름의 1승 1무 1패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도 아쉽게 16강 진출에는 실패하게 된답니다. 다음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인데요. 1차전에서 그리스를 2대0으로 깔끔하게 잡아낸 한국은 아르헨티나를 맞아 이과인에게 헤드트릭을 내주며 1대4 완패를 당하게 되었죠. 나이지리아전에서는 박주영 선수의 그림 같은 프리킥 골을 포함해서 2골을 넣고도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이번엔 승점 4점으로 2위를 차지하면서 최초로 원정 16강 진출을 이뤄내게 되었답니다. 16강에서는 수아레스에게 멀티골을 허용하고 정말 아쉽게 패배하고 말았답니다. 다음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인데요. 이근호의 골, 아킨페예프의 실수, 1차전까지는 나름 분위기가 좋았죠. 하지만 2차전에서 얕보던 알제리에게 4골을 얻어맞는 참사가 일어났고 3차전에서는 강호 벨기에에 1대0으로 패배하여 1998년 월드컵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답니다. 다음 2018 러시아 월드컵이죠. 장년수의 아쉬운 수비와 함께 한국은 그나마 해볼만 했던 스웨덴,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2패를 당하게 되는데요. 3차전 상대는 디펜딩 챔피언 독일이었답니다. 만약 독일전에서 승리한다면 16강 진출도 가능한 신라 같은 희망은 있었는데 설마 진짜로 이겨버릴 줄은 몰랐죠. 설마가 사람 잡는 꼴이죠. 2018년 6월 27일에 발생한 카잔의 기적은 분명 한국 축구 역사에 남을 명장면이죠. 후반 추가 시간에만 김영권과 손흥민의 2골이 나오며 독일을 2대0으로 잡았죠. 물론 탈락했지만 강한 임팩트를 남긴 대회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다음 마지막으로 올해 카타르 월드컵입니다. 이번 카타르전을 참가함으로써 우리나라는 10회 연속 출전하는 세계 몇 안 되는 국가로 발돋움했는데요. 참가 횟수만큼 성적도 발돋움해야 하는데 좀 아쉽네요. 1차전에서 우루과이와 무승부로 비겨서 승점 1득을 획득하여 출발은 그런대로 괜찮았는데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1승의 제물로 삼아야 했던 가나전에서 2대3으로 석패함으로써 이제는 포르투갈전의 운명을 걸어야 하네요. 그러나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부어 마지막 포르투갈전에서 다득점을 얻어 꼭 16강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도록 기대해야겠죠. 오늘은 우리나라 월드컵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포르투갈전에서 승리하여 16강이 확정된다면 월드컵 시상금은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힘찬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